안녕하세요. 주식창 고수 송지호입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4월 달에 그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의 흐름이 좀 강했습니다. 물론 어제는 코로나 제약산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움 때문에 이제 조정이 있었지만 파생 시장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어제 하루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대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여러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변동성 자세는 추세가 아니다는 거죠. 잠시 변동성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조정을 만들어주는 구간을 봐야 되겠고요. 특히 파생, 선물하고 이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선한 악재가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코로나 제약사는 중간중간에 우리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란 점. 그래서 미국의 연준의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까지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동안 좀 괴롭혔던 부분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였는데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1월, 2월, 3월, 4월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은 구간에는 또 시장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은 주제는 이제 주저리 수익률을 기대하는 종목 이렇게 제정했고요. 제가 뭐 공개 방송도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드리고요. 또 방송에서도 드리긴 하지만 뭐 기본적인 어떤 유망한 기업 내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있어서는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이제 수익을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오늘 두 자리 수익률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있어서 여러분께 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자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이제 희귀 식물 꽃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꽃 이름이 큰 구슬봉이라고 해요. 구슬봉. 그래서 꽃말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말이 희소식이라는 그 꽃말을 갖고 있는 희귀 꽃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꽃을 보시면서 좋은 소식, 여러분들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기를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분들 좋은 소식으로 올해 2021년 또 많이 남았는데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검증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그동안 유튜브를 좀 쭉 올려드리고 있는데 올려드린 종목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주식창 유튜브에 쭉 한번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종목 저 같은 경우는 막 금요일날 9시에 하는 대박천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익률 게임이었기 때문에 급등주 같은 변동성은 갖고 가지만 보통 방송에서는 제가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현대건설도 있고 현대엘리베이터, DY파워 이게 2개월 전에 먼저 말씀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미리 선침해하자는 전략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 종목 했는데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켜볼게요. 두 자릿수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검증 차원에서 언제 보내드리냐면 이 구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관련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첫 번째 고개 들고 올라온 시점 2개월 전이니까 한 달, 두 달, 2월 달 이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알려드렸고요. 어때요? 가격이 한 14,000원이라고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950원이니까 네, 한 7,000원가량 올라왔죠. 7,000원가량이니까 얼마예요? 수익률이? 예, 어마어마하겠죠. 이 정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100% 이상 한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못하겠지만, 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을, 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예, DIY 파워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현대건설도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공개방송을 제가, 주식창에서 예, 장중에 하는 공개방송은 최근에 이제 자주, 못했었거든요. 자주 못했었는데, 그런 종목도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기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현대건설에 있어서는 길게 보자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그 3월 달에 공개방송에서도 경기 민감 섹터 이 종목은 이제 강하게 가지 않지만 길게 바라보자는 그런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두 번 이렇게 갔던 흐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흐름상 이렇게 제가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위기가 오고 나서 경기가 개선되면 돈이 많이 풀리고 되면 예, 이런 증권도 그렇지만 예전에 트로이카 종목들이었잖아요.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예, 건설하고 조선하고 증권주가 그만큼 예, 이제 경기 개선되면서 건설주도 이렇게 동반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제가 한번 검증 차원에서 쭉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테스나, LG 세미콘도 예, 알려드렸던 종목이고 밖에 투자하자고 그래서 신흥 SEC하고 코스모 신소재 알려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또 공개방송에서도 알려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1개월 전에 알려드렸었습니다. 조정이 나온 이용해서 예, 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오늘 같은 경우도 예, 급등 나왔는데 쭉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드렸냐면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개 차트를 아래쪽 분출표를 띄워놔서 그러는데 변동성이 이제 이 정도 컸습니다. 내려오니까 이 구간에서 제가 예, 주어 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움직이니까 이제 공개방송에서 언제 가냐고 막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어때요? 이게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 거의 2만원 밑에였잖아요. 19,000원대 구간 19,000원 사이에서 갔는데 지금 벌써 26,000원이니까 적어도 30% 이상 수익이 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30% 예, 이상 수익이 났던 예,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흥 SEC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도 3월 달에 이 조정을 이용해서 예, 향후에 그 배터리 케이스 같은 이제 삼성 SD와 연결되는 기업인데 예전에 이 종목은 또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 그 전에도 작년에도 드려서 수익을 몇 번 드렸던 종목이죠. 공개 방송에서. 근데 이 종목도 보면 이번에 유튜브도 그렇지만 예, 4만 예, 구간에서 5,0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예, 올라간 거 보면 거의 한 5만 5천원 구간까지 올라갔잖아요. 근처까지. 그래서 3만 5천원 하니까 어때요? 한 20% 정도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정도.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달성됐죠. 네, 다 말씀드렸던. 그래서 네, 이 부분 있고요. 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퀴 달린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진성 TEC도 있고 SL도 있습니다. 진성 TEC도 볼까요? 네, 올라왔죠. 쭉 보시면 저점에서 12,000원대에서 예, 거의 이제 16,500원까지 왔으니까 여기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예,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급등주를 연결해서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바닥권 있을 때 잡아서 편안하게 좀 매매하되 네, 두 자릿수는 좀 챙기자. SL도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번에도 한번 예, 공개방송에서 알려드려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예, 관련해서 예, 쭉 보시게 되면 네, SFA 반도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덕산 네록스, AP 시스템 다 이런 종목들 미리 다 드렸습니다. SFA 종목 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지금도 다시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SL로 16,000원대에서 30,000원까지 그냥 더블 스코어 같고, SF 반도체도, 예, 어때요? 제가 바닥권에서 드렸는데, 그 5,500원에서 300원까지 왔으니까 거의 더블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제 상승률을 보게 되면, 단기에 올라오는 구간만 보더라도 50% 상승이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목은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죠. 제가, 장이 안 좋을 때라든지, 지수가 돌파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돌파를 해야지 지수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는데 그런 루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발상 투자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코로나 안 좋을 때 저점에서 이제 회복으로 보자고 그래서 코스맥스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흐름에서는 이제 보니까 한 30% 가까이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그냥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종목이 있어서는 기다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 중간에 팔아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다림.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상 없다면 중간에 조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시장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파생 시장 때문에 흔들림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따라서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확신이 있고 그런다면 이걸 건디고 기다린 자만이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네.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현재, 안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매매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종목들 중요하고 수익도 많이 챙겼습니다, 중간에. 이제, 다른 이제 순서가 오면 또 공개방송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요. 그때 공개방송에서 알려드린 종목도 한번 쭉 봐볼까요? 예, 쭉 보게 되면, 제가 그때 딱 두 가지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투트랙 전략으로 경기 민감하고, 예, 관련해서 이제 성장주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이제 시장 분위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경기 민감 섹터가 같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DR파라는 건설 쪽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찍어드린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어때요? 이제 제가 3월 달에 했던 이 종목 유진기업도 이렇게 가니까 5,000원 초반대에서 알려드린 이 종목도 이렇게 중반에서 6,300원까지 갔죠.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KCC도 어때요? 이거 올라가는 거 보게 되면 진짜 무섭게 올라가죠. 제가 이 회사에 말했을 때 뭘 말씀드렸냐면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페인트 그리고 건축 들어가는 건자재 관련 실리콘 사업도 하고 석고보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페인트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건설에도 들어가겠죠. 아파트 예벽에 칠해지니까 그 부분도 있고 조선 배가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 배에 칠하잖아요. 네, 배에 들어가는 페인트도 중요하고 또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어 수출이. 그러면 자동차에 페인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 계속 수혜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쪽만 여러 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번 수주 부분이 경기 개선되면 제가 그때도 70만 원대까지 한번 간 적이 있죠. 70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 회사가 다른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요. 다른 현대 삼성그룹에 관련된 지분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알짜 회사이기도 합니다. 74만 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경기가 좋았을 때. 조선 쪽이 살아났을 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회원분들, 이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작년에 KCC 알려드린 게 15만 원이었는데 더블로 올라왔죠.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은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동반 다른 종목들 보게 되면, 대동공업, 미국의 어떤 경기 개선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 대동공업도 어때요? 벌써 9,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시멘트주는 뭐 그때 다 체크를 해드렸던 종목들 좋았고, 동성, 뭐 이런 종목도 다 많이 올라왔죠. 나오고 가서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공개방송 안 했기 때문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동성 하이텍도 한번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섹터군이 이제 IT, 바이오, IT 중에서 반도체도 있고 OLED도 있고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아신 분들 알겠지만 한정된 섹터에서만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뭐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리고 막 찍어드리기도 하고, 건설이 가면 건설 쪽 여러 가지 섹터를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뭐 공개 방송 할 때마다 여러 나눠가지고 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많이 중요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테크잉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 저점에서 3월 달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죠. 네, 매수 기회를 여러 번 문자를 드렸고, 이 종목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21,000원대 아래에서 22,90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번에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두 번 나누고 매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매도한 가격은 뭐 33% 가까이 수익을 좀 챙겼고요. 이번에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도 이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저점에서 매수해서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27%, 8%, 30%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덕산 네오록스도 일단 가지고 가면서 이번에 좀 밀릴 때 매도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서 이 종목은 이제 마지막 40% 좀 가까이 수익을 챙겼고요. 네, 이메이드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번에 또 챙겼습니다. 네, 상승을 이용해서. 네, 제가 이제 뭐 급등주를 매매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저점에서 잡아놓는다면 또 안정적으로 또 큰 수익을 또 거둘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들 최근에 또 많습니다. 뭐 방송에서는 종목 뭐 KC텍도 네,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KC텍도 알려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 네, 이런 종목도 이제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출발을.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 전까지 말하면 엄청 많죠. 근데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서요. 결국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여러 개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자릿수, 의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이 있어서 일단 검증 차원에서 이런 게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자리 수익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관련해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용 다시 연결돼서 이제 도입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미지를 계속 보여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모멘텀 순환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경기 민감주하고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가 동반해서 그전에는 이제 3월달까지는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4월달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주가 복귀를 해야지 강한 상승이 이어질 걸 보면 3,200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종목들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종목이 그동안 이제 백신주라든지 진단키트가 바닥에서 좀 올려쳐주고 밀어주니까 그동안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도 올라오면서 5일선 타면서 쭉 좋았습니다. 좀 최근에 좀 쉬어가는 양상이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거래대금 우리 고객 위탁금이 지금 76조 7천억 정도 되는 흐름이에요. 76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고객탁금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쪽을 보게 되면, 예, 계속 줄기차게 전기전자, 자동차, 배터리 쪽은 줄기차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을 보게 되면, 성격성을 보게 되면, 단기성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온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예금이라든지, 예, 그동안 예금이라든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펀드를 해약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들어왔다는 경우는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성향이 오랫동안 들고 계신 분이죠.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니까 오랫동안 저축하고 적금했던 자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좀 길게 보고 들어온 자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보통 하락할 경우 급락이 나오게 되면 예전 같으면 빠져나갑니다, 자금이. 근데 그러지 않고 자금이 또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로 보고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증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은 자동차 현대차 그룹이 가지 못했던 부분은 먼저 버블이 한번 형성됐던 점 하나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 현대차의 실적 오늘 나온 거 보니까 90몇 % 좋아졌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이제 호황기로 넘어가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보고 멀리 보고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큰 그림을 추세해서 말씀드려보고요. 네, 또 말씀드렸는데 이야기가 또 길어지니까 일단 팩트 면에서 저는 이제 과거의 지수 흐름에서 움직일 때 보면 수출이 증가한 시점에서는 지수도 상승적으로 갔던 점을 계속 언급해드리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대부분이 2011년도까지 수출이 좋아졌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래서 주가 흐름도 좋았고요. 그리고 나서 7년도에도 한번 수출이 좋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좋아진 적. 그때도 반도체 주도했지만, 예, 좋았던 점. 이번에도 흐름하고 지금 동조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달에 흐름을 보게 되면, 수출이 한 45% 좋아졌습니다. 전년 동기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입도 31%. 그래서, 수출만 좋아진 게 수입도 좋아지는 경우는 중간재도 많이 수입해 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회복되고 있는 점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조업 일수로 보게 되면 36%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품목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38%, 자동차가 54%, 석유 제품이 81%, 스마트폰 같은 무선 통신기기가 68%, 자동차 부품이 80%, 예, 좋아지고 있고요. 정밀 기기 업종이 35%, 그리고 중간재로 많이 쓰이는 이제 중국이 35%, 미국이 39%, 유럽이 63%, 베트남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이라 가전 쪽이 그쪽이 다 많이 가 있어서 중간재 관련해서 63% 좋아지고 있고, 일본에도 23% 수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수출이 좋아지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밸류상, 우리가 지수 밸류상 어떤 이제 거품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주식시장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경제지표 확인이 필요해 보이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을 팩트를 보고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월 30일 날이 끝나면 5월 1일 날 4월 달 전체 통계치가 다 나와요. 상세하게. 2차 전지 섹터도 나오고, 동막, 양극재 수출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다 나옵니다. 예. 그때 한번 또 나오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흐름은 잘 보여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의 흐름입니다. 주도주가 이제 2007년도까지는 조선하고 철강 쪽이 갔습니다. 이때도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2번이 터지고 나서 차화정이 움직였었죠. 차화정.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반도체가 주도 세력이었지만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플랫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자동차는 이 전기차로 어떤 그 성장을 이어간다는 점이고 예전에는 이제 가치주 성격이 컸죠. 가치주. 자동차, 뭐 화학, 정유, 뭐 조선, 철강은 경기 민감 가치주로 많이 이어졌는데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서 가치주에다가 성장주가 플러스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이 멀티플을 형성하면서 이 투트랙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그냥 페달처럼, 자전거 페달처럼.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 화학주는 배터리 쪽으로 갔죠.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모두 이런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화학 섹터에 있다가 이제 배터리 쪽으로 하나 붙었고요. 정유도 배터리로 갔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IT 플랫폼 관련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생겼고요. 그래서 예전의 흐름하고 다르게 우리나라가 지수가 더 가려면 결국은 예전에 우리나라가 12배 가면 딱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다 경기민감 가치주였는데 미국이 더 가는 이유가 뭐야? 성장주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팡기업들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성장이 더해진 겁니다. 성장이. 그래서 성장주에 더해졌던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 이상 그 수익을 거두려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주는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있죠. 그동안 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IT 플랫폼,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니까 IT 부품. 여기에 또 달려있는 전장 부품,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이쪽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천천히 계속 우상향에 가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거 조선, 정유, 이 섹터, 바이오, 이제 바이오까지. 바이오가 많이 먼저 움직였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쪽 섹터를 제가 급등주를 따라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 섹터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지 두 자릿수의 수익을 좀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정해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흐름이 또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도 이제 건설이라든지 뭐 조선, 오늘 현대 건설기계도 강했잖아요. 그래서 중형주, 소형주 단위 이제 어떤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중소형주에서 한번 두 종목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티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종목이고요. 하나씩 그으면서 편안하게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SK케미칼, 그 전에 SK케미칼이 상장하기 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와닿지 않았을 텐데 SK케미칼이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연구진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SK케미칼 출신들이 연구소 출신들이 다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개발을 해본 이 프로세스를 구축해본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는 인력에 있어서 보게 되면 상당히 파워가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다양한 신약 개발을 가지고 있는 경험자들의 연구진이 이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경구용 우리가 알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프고 그러게 되면 대부분 이게 주사기로 통해서 오랫동안 이제 뭐 1시간이든 30분이든 투여를 받게 되는데 경구용으로 이제 우리가 투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궁 이제 가장 이제 주목받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자궁 내막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유럽 각각 나라에서 체코라든지 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임상 2상, A상, 그래서 임상이 우리가 진행하게 되면 전임상, 임상 1상, 임상 2상, 1상, 2, 3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쪼개가지고요. 임상 2,
A 그리고 이 B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일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치료제가 이제 지금 임상 관련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네, 이 회사에서는 이제 2022년까지 기술 이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신약으로 판매하려고 하면 판매만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갭들은 이제 신약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어떤 성공한다면 이제 기술 이전을 합니다. 빅파마들에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더 그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목표로 본다면 임상 이상에서 이제 기술 이전하면 가치로 보면 2,200억에서 7,000억 정도의 기술 이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금 현재 팝콘으로 주는 회사가 대원제약에 일부 줬는데요. 40억 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치로 환산한다면 글로벌에서는 최대 7,00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약품이 이제 하나 신약을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신약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폐암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음 이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른 또 플랫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적용증이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가치가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증 치료제로 성공한다면 또 이 가지고 새롭게 다른 신약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사형보다는 복용이 편리하고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상에 진입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가지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도 올해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하는 목표로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결과가 좋게 되면 이제 아마케라든지 정형학회에서 임상 일상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면 주가가 적어도 한 50% 정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완전 간회까지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몇 배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오 종목에서 이제 뭐 100%, 200%, 300%, 1000%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쪽이 하나죠. 기업의 가치가 워낙 무한대기 때문에요. 관련된 면역 항암제가 있고 올해 중순 정도의 폐선유증 관련해서도 유럽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혈우병 관련해서도 올해 하반기에 임상이 되고 있는 점이고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면 현금이 한 8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자금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낮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각각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관련된 티움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한번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또 그리고 제가 또 채팅방 장중에서 채팅해서 주식시장에서 채팅하잖아요. 공개 형식으로 무료 공개 채팅을 했는데 그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결국은 이제 기다리니까 어때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대박천국에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 바닥권에서 좀 부담 없이 기다렸더니 그리고 또 방송에서는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 정도에 먼저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가격대가 16,000원대에서 29,000원대가 갔으니까 한 90%, 80% 이렇게 상승이 이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면서 또 좋은 기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등이 나왔고 눌림목 구간에서 21선 구간이라는 점이 아래 하단에 있기 때문에요. 뭐 제가 급등해서 이쪽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1선의 흐름이 지켜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종목은 더 단기적으로 21선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60선 내려가게 되면 좀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점 염두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종목 올라오게 되면 이 매물대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저 아래 하단부에 많이 실려 있는 자리가 이쪽이기 때문에요. 이 꼴이 단점이 돼서 이 구간에 넘어 들어오게 된다면
만약에 급등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이 구간 25,000원부터 해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이제 중소형주 중심으로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티움 바이오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상기라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해서 이슈가 될 걸로 보고, 좀 하단에서 관심을 가져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는, 예전에 저도 이 종목은 이제, 변속기 관련된 그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이 폭스바겐하고 연결된 기업인데, 예전에 연비 때문에 이제 한참 경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속기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 개일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유가가 한참 비쌀 때가 있었어요. 유가가 100불 100불 이상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시발유 값이 한번 2,300원 막 그렇게 간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연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변속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하고 수동하고 그 연비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수동 개념의 변속기를 부품을 만들었던 회사가 이 상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목받은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 그 전기차하고 관련 친환경차의 부품 회사로 거듭났던 점에서 관심이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원래는 이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그 전문 회사고요. 그래서 이 부품이죠. 이게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그 금형 기술이 중요한데 그 회사 이제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고요. 기존에는 이제 엔진 변속기 부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변속기 부품에서 EV하고 이제 HEV에서 전기차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영역으로 좀 탈바꿈한 상황이고요. 고객은 현대차 그룹하고 폭스바겐, 최근에 LG화학 쪽하고 다변화한 점이 좋습니다. 또 작년에 산업자원부의 원샷법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죠. 친환경 차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환경 차의 그 매출 비중이 점차 20%까지 증가했던 점, 좋은 모습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17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게 LG전자가 이제 그 전장 부품의 시장에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모터 하우징 관련해서 2년간 532억의 그 수주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LG화학에 관련해서 배터리용에 관련된 플랜트, 엔드 플랜트 관련해서 누적 수주가 5천억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너무 편중돼 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인데 최근에는 이 비현대차 그 그룹의 매출이 21%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고 그 비중도 40%까지 증가했다는 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통계치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전기 친환경차 관련 비중의 흐름이 이전에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 검정색 그린 이게 그레이 색깔이 이제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예전 그 내연기관의 변속기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연두색이 EV 쪽이거든요. 근데 매출 성장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최근에 이쪽으로. 그리고 이 녹색 선이 이제 그 변속기 매출이 줄어들고 있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감소하고 있고 대신 친환경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매출 규모도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그룹사 매출도 현대차 그룹의 매출에서 좀 줄어들고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현대차 녹색이 줄어들고 있죠.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제 공시가 나왔는 관련해서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 트레시스의 이제 감속기 케이스를 공급한다. 이 회사는 금형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 현대 트레스 통해서 새로운 이제 전기차 모델을 공급하고 이 회사는 이제 주로 기존의 아이오닉하고 니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 전기차들 또 만들죠. 거기에 공급하고
기아차 니로 후속 모델에도 장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회사가 변속기,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제 변속기라고 하는데 전기차는 감속기라고 하거든요. 감속기. 왜 그러냐면 이제 전기차는 모터로 돌아가잖아요. 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차의 모터 회전수를 필요한 만큼 감속시키죠. 그래서 감속에서 그 회전력을 얻게 되는데 변속기하고 다릅니다. 내연기관. 그래서 감속기 모터 회전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는 변속기가 아닌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이 엔진과 변속기였다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들은 이제 모터, 인버터, 감속기라는 점. 이번에 수주를 통해서 모터, 인버터, 감속기 모두 생산한다는 겁니다. 케이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걸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부품까지 이제 공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향후에 기대되는 회사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올 초에 그 애플카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요. 급등 나오고 나서 쭉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딱 걸려서 올라오는 점은 긍정적이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반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선과 120선 라인대에 어떤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조정이 좀 좀 쉬어가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보시면 좋겠고요. 올라갈 경우에는 올라가는 매물대가 여기에 보게 되면 많죠. 그래서 6,000원 구간에 1차적으로 좀 저항이 있다는 점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고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고 내용 정보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 주식창에서 한국경제TV 주식창 앱에서 모바일 앱에서 가치 투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치 투자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같이 함께 투자하자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투자의 수익률을 좀 얻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트렌드가 있는 종목과 시장의 어떤 추세를 제대로 본다면 자신 있게 여러분들 같이 투자반 해줬으면 좋겠고요. 관심 분은 나중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하거나 어떤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되면 관심 있게 그 기회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난달에 프로모션 해놓은 걸 아직 이렇게 다운시켜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제가 지금 프로모션 변경되면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은 1개월씩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번에 하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1668-4735 3 플러스 3, 3개월 플러스로 무료로 더 추가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네, 빨리 직원이 바꾸기 전에 빨리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기에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여기까지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모습으로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모든 분들 자신 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